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러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비도 간간히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이 높아 바닷길은 순탄치 않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 부분이 바로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동해상에는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다의 물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해상 정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21도, 포항이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비가 오겠고 먼바다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창걸 신임 울진군수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해당 시군과의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파격에 가까운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주문해 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신임 전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전찬걸 울진 군수의 취임 첫 일성은 소통과 현장 행정입니다. 재선의 도의원을 거쳐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체감했던 울진군 행정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라며 읍면별 이동 군수실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가 안에 있으면은 하루에 군민을 10명밖에 못 만나지만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군들과 연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영덕군 삼척시 또 경주와도 연대해가지고 중앙정부로 해서 찾아가서 요구한다든가 대화할 때는 같이 좀 세력을 형성해서 가서 만나서 우리도 과시도 좀 해야 되겠다. 최근 고위직 공무원 3명을 대기 발령하는 등 파격적인 첫 인사를 단행한 전 군수는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디 면사무소 들어가든 청사에 들어가면은 지다만 보지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공무원이 없다. 전찬걸 군수는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혀 당분간 행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제8대 울진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삼선의 무소속 장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5표를 얻어 2표를 얻은 김창호 의원과 1표를 얻은 이세진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뽑혔습니다. 부의장에는 재선의 자유한국당 장유덕 의원이 7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가 5석인 상임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의원 단독으로 선출해 개원부터 극한 대립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그제 의장단 선출에 이어 어제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19명만 참석해 자치행정위원장의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의 강필순, 복지환경위원장의 이낙겸, 건설도시위원장의 백간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은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미리 정해놓고 표결했다며 반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포항을 찾아 북방경제 시대 포항의 비전을 조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북방경제 활성화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 위원장은 포항이 북방 교육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나진항이 개방되면 포스코 훈춘 물류센터가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진항산에서 러시아 석탄 싣고 포항에까지 온다고 하면 나는 전 세계 CNN 뉴스의 생중계가 돼가지고 포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포항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북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포항 지역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광덕 시장과 허대만 위원장을 단상으로 함께 불러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북극 항로 개척이 포항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링에 거쳐서 우리 포항까지 오게 되면 한 30% 이상 거리가 다 죽거든요.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도로가 2030년도에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송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에 이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과 올해 한러 정상회담에 동행해 현 정부의 외교 행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서 올 들어 처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면에 사는 80대 여성이 진드기에 물려 지난달 26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 진드기에 물려 고열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농림업에 종사하는 50대 이상의 감염자가 많다며 작업 후 옷을 털고 샤워하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어제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주문했습니다. 경북지부는 지난 10년간 학교는 비정규직의 무덤이었다며 새로운 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경북지부 추산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만여 명에 이릅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회장에 자유한국당 장경식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무소속에도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정될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포항 출신의 4선 의원인 장경식 도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산 출신의 배한철 의원과 구미의 김봉교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장경식 신임 의장은 서울시 의회가 시행 중인 정책 보좌관제 신설, 도정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즉답제 도입, 인사청문회 확대 등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민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마저 자유한국당이 독점할 경우 의장단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물밑 협의를 이어간 끝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각각 2자리를 민주당 등에 배정하기로 하면서 의장단 선출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도 10분 이해하고 계시니까 협치와 상생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오랜 기간 일당 독점이던 도의회가 이제 다수당과 소수파 연합의 양당 구도로 바뀐 만큼 도의회 운영에서도 원내 협상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협치를 다짐한 한국당과 실력을 공헌한 민주당 무소속 연합의 의정 대결에 벌써부터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경북 사회연대 노동포럼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차기 최정우 회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경영 악화를 야기한 정경 유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외부 인사를 사회 인사로 선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력 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해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문호조 경영 철폐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위탁 가정의 부모도 법적으로 위탁 아동 후견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 부모에게 의료행위나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필요한 보호자의 법적 대리권을 부여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 아동이 수술을 받아도 보호자 동의서 작성은 물론 통장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동의도 할 수 없어 위탁 아동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이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합 여부 논란과 별도로 단독 신도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신도시민들 간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신도시에는 지금까지 10,000여 명의 인구가 늘었고 80%는 주민등록상 예천 군민입니다. 신축 아파트 9곳 가운데 7곳이 입주를 마친 데다 도청에 이어 도경찰청도 이주하면서 도청 신도시는 점차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안동과 예천으로 나눠진 행정구역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신도시에 이주하니 행정적으로 안동 예천이 분리가 되어 있고 검찰 법원은 상주, 세무서는 영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학교도 안동과 예천이 분리가 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인 도청 신도시 2단계 공사가 2022년 마무리되면 한 도시 내 두 지역민 간 불편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면 단독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가 되면은 안동과 예천은 위기 상황을 맞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당선된 시장 군수들은 안동 예천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물리적인 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동반 성장이라는 이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롭고 또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합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정말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 우선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 문제나 이런 것은 아직은 얘기를 꺼내기는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민선 7기 동안 두 자치단체 사이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주민들 간 논란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와 예천 군민의 생각과 달리 단독 행정구역을 갈망하는 신도시민들의 의견이 통합 논의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3월과 4월 포항 지역 대학생 1,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9%가 높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체감률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5%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세관은 지역기업이 착오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통관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을 되돌려주는 할당 관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할당 관세는 물가 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4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업별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은 요즘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 보통 대출은 경제 내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파른 금리 상승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가계대출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흐름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구는 집값이 많이 올라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인가 은행에서 이제 원금도 같이 상환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금액이 좀 커지는 게 있어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는 연간 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식비라든지 나머지 아기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용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구에선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 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된 사람이 5만 3천 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간 소득보다 평균 5배 많은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8.5%입니다. 게다가 고위험 대출자의 대출 만기는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오르는 금리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고위험 대출자의 추가 이자 비용은 일반 대출자의 3배에 이릅니다. 고위험 대출 보유자, 취약차주, 그리고 비은행 기관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정책 당국의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해 하반기엔 더 올릴 수 있어 빚을 갚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어제로써 지난 2주간의 안동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장실을 비롯해 홍보와 정보, 형사과 등 6개 과 9개 계의 이전을 끝으로 52년 만에 대구를 떠나 관할구역인 안동에서 경북도민의 치안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경찰청장 청문회 등 경찰 인사가 밀리면서 준공 기념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을 맞아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6천여 곳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 관리 해제된 곳을 제외하고 현재 관리 중인 매몰지 949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 2주간 자체 점검을 시행한 결과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 덮개가 파손되거나 배수로 정비가 잘 되지 않은 곳은 8곳은 시정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그림을 한 곳에서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아트경주 2018이 오는 18일 경주 하이코에서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아트경주에는 41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포항, 경주, 울산 작가 각 30명씩 참여하는 해오름 동맨전 4건의 특별전이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260여 점의 작품이 5억 2천여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올해 경상북도 내 상반기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의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차량 화재는 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고 재산 피해는 17억여 원으로 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지난해 부상 8명에서 올해는 3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차종별 화재는 일반 자동차가 대부분이었고 건설기계와 농업기계의 순이었으며 발화 원인은 교통사고와 전기적 요인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 부분이 바로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동해상에는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다의 물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해상 정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21도, 포항이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비가 오겠고 먼바다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